서창호입니다. 정부가 청주에 전투기 추가 배치를 추진하자 김영한 충북지사가 절대 불가론을 외치며 민간 전용 활주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정부 서명 운동도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청주FC 홈구장인 청주종합경기장이 낡아 낙상 사고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장 창피하다는 대형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45일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치러지는 이번 비엔날레는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됐습니다. 박신자컵 여자 농구대회가 청주에서 개막했습니다. 국제대회로 격상된 이번 대회에서 청주 KB스타즈가 4강에 안착하며 우승을 노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국방부 내년 예산안에 F-35A 스텔스기 추가 도입비가 편성됐습니다. 청주공항과 활주로를 같이 쓰는 17 전투비행단에 배치될 예정이라 지금도 부족한 민항기 슬롯이 더 줄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충청북도가 이참에 새 활주로를 만들어 따로 쓰자는 요구를 공식화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민항기에 배정된 시간당 이착륙 횟수, 즉 슬롯은 최대 7회입니다. 인천 70회, 제주 35회, 군산 20회 등 다른 공항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민군 겸용공항이라 활주로 2개 가운데 하나만, 그것도 전투기 비행이 없을 때 쓰기 때문입니다. 4년 전 평행 유도로가 생기면서 공용 활주로 슬롯은 2배 늘었지만 추가분은 군이 다 가져갔고 민간엔 최근에야 1, 2회 추가를 검토 중입니다. 슬롯이 부족하면 그만큼 노선도 항공편도 늘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슬롯 시간대가 있다고 하면 청주공항에 똑같이 그 시간대에 슬롯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대에 슬롯이 없는 거죠. 노선을 만들고 싶어도 쉽게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내년 예산안에 청주기지에 배치될 F-35A 추가 도입 비용을 넣었습니다. 민용 슬롯이 더 줄어들 수 있게 되자 충청북도는 그간의 활주로 연장과 재포장을 넘어선 새 활주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청주공항에 민간 전용을 새로 만들어서 군과 따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청주공항 연간 이용객 수는 317만 명을 넘었고 국제선이 대폭 늘어난 올해도 최다 기록 경신이 예상돼 수요가 충분하다는 설명. 포화 상태인 인천공항 화물 수요 분산과 전시 대비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영한 지사는 대책 없는 전투기 추가 배치는 절대 불가하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6월 7일 청주문화제주청에 오셔서 말씀하신 접근의 공정성에도 적극 부합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 지사는 서명운동과 함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자체 연구 용역, 여야의 내년 총선 공약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활주로 신설을 위해선 약 3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활주로 연장과 국제선 터미널 신축을 위한 연구 용역비, 주기장 확충비 등 108억 원조차 내년 정부 예산 반영에 실패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청주 양양 간 정기항공편 신설이 무산됐습니다. 지난 11일부터 3주간의 시범 운항에 나섰던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는 당초 다음 달 1일까지였던 운항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평균 탑승률이 20%대에 머물렀고 양양공항에서의 연계 교통편 부족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정기편 신설 계획은 잠정 보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양 노선은 청주공항 개항 이후 제주를 제외한 두 번째 국내선이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를 앞두고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충북 우선 배려, 의대 정원 증원과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을 3대 현안으로 규정하고 이번 회기에 반드시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행안위 계류 중인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통과와 청주 가정법원 설치 등 3대 입법 과제도 여야가 합심하면 바로 해결될 일이라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프로축구에 등장한 충북 청주FC는 청주 종합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경기장이 워낙 낡은 데다 비가 내리면 관중들이 미끄러져 다치는 일이 빈번합니다. 오죽하면 시민들이 창피하다는 대형 현수막을 경기장에 내걸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북 청주FC의 K2 리그 29라운드 홈경기가 열린 청주 종합경기장. 빗줄기를 뚫고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이 하나둘 입장합니다. 관중석으로 연결되는 계단에는 빗물이 고여 첨벙거리고 아이들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부모들의 당부가 이어집니다. 아이들한테도 항상 조심시키고 미끄러지는 어른들도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순간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유난히 폭이 좁고 둥근 계단 모양 때문인데 천장에서 새는 빗물 때문에 더 미끄러워집니다. 관중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주요 통로입니다. 계단 폭이 발 크기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좁고요. 끝이 뭉툭해서 발이 쑥쑥 빠집니다. 천장이 뚫린 관중석은 빗물 투성이가 되면서 올봄에는 한 관중이 미끄러져 의자에 부딪혀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충북 청주FC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미끄러운 바닥을 지적하며 시즌 전에 정비했어야 한다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서포터즈는 홈경기에 맞춰 미끄럼 방지 시설을 요구하는 항의 걸개를 내걸었습니다. 계속 지체가 되면 경기는 매년 열리고 매주 열리게 되는데 어떤 부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엉덩방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괜히 머리까지 부딪히게 되면 사실 관중들의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주 종합경기장은 1965년에 지어져 프로축구 25개 구단 홈구장 가운데 가장 오래됐습니다. 올해 출범한 충북 청주FC가 홈구장으로 쓰면서 불만이 본격적으로 쏟아진 겁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이 부족했다며 최근 추경 예산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계단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하고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에 강구하겠습니다. 서포터즈 측은 시설 개선이 확정될 때까지 홈경기마다 항의 걸개를 내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FC의 홈경기장에는 경기당 평균 2천여 명의 관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공예 축제인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오늘 저녁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 돌아온 뒤 처음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는 앞으로 45일 동안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3,000개가 넘는 민들레 꽃씨를 모아 넉넉한 형태의 항아리를 빚었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 국제공예 공모전 대상자 고혜정 작가의 소원들입니다. 꽃씨 하나하나에 소원을 담고 정성껏 이어붙여 기존 금속공예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느낌을 선사합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2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물의 지도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비엔날레는 인간 중심의 공예를 넘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미래의 공예는 무엇인지 관람객들에게 묻습니다. 26년 차를 맞은 청주 공예 비엔날레 위상에 걸맞게 작품의 80% 이상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작품으로 채웠습니다. 새로운 신작 위주의 작품을 통해서 세계 비엔날레, 공예 비엔날레를 리드하는 그런 그 청주의 어떤 자랑스러움을 저희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완전한 일상 회복 이후 첫 비엔날레인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스페인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초대 국가전 작품 150여 점을 비롯해 57개 나라에서 251명의 작가와 팀이 3,0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여 세계 공예의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시 공간도 문화 제주창을 넘어 동부 창고까지 확대되고 현대미술관 청주에서 피카소 도예전이, 청주 박물관에서는 특별전이 펼쳐집니다. 본전시뿐만 아니라 초대 국가도 그렇고 공모전도 그렇고 역대급 작품의 수, 작가의 어떤 참여 그리고 작품의 질적 가치도
역대급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관람객들을 위해 AI 오디오 가이드와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도 처음 도입됐습니다. 체험 위주의 어린이 비엔날레와 함께 각종 공연과 마켓, 워크숍, 토크 콘서트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어마어마 페스티벌도 색다른 즐길거리입니다. 전문 문화 축제 이런 성격이 있는데 올해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2년마다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10월 15일까지 청주의 가을을 공예로 물들이게 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괴산군 대표 축제인 괴산 고추축제가 오늘 개막해 오는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괴산화 놀자를 주제로 개막한 올해 축제는 주 행사인 고추 직거래 외에도 불빛 캠핑과 치맥 페스티벌, 안전과 직업 체험 프로그램, 개막 공연과 콘서트 등이 준비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폐막 전야인 토요일 저녁 7시 괴산 종합운동장 특설 무대에서 제1회 유기농 괴산가요제가 인기 가수들의 공연과 함께 펼쳐집니다. 고추 직거래 가격은 꼭지가 있는 세척화건이 600g 18,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4명의 희생자를 낳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추모제가 내일 참사 현장에서 열립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은 내일 오후 5시부터 궁평 2지하차도 참사 현장에서 추모제와 49제를 진행합니다. 추모제에는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석해 되풀이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주말인 다음 날에는 천주교 청주교구 내덕동 주교자 성당에서 희생자를 위한 추모 미사가 진행됩니다. 지난 26일부터 박신자컵 여자농구대회가 청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조별 예선을 거쳐 청주 KB 등 4강이 가려졌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순위 결정전과 함께 우승 상금 3천만 원이 걸린 결승전도 펼쳐집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희슬의 시원한 3점 슛에 이어 골밑을 지배하는 박지수, 그리고 이번 시즌 영입한 김혜진의 활약까지 염윤아와 이윤미 등 5명이 두 자리 득점하는 활약에 청주 KB가 필리핀 국가대표를 91대 66으로 완파했습니다. 예선 4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유일한 전승팀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 공황장애로 어려움을 겪던 박지수는 완벽하진 않지만 에이스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표팀 차출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로 잘 맞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아서 저희끼리도 더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와, 우리 진짜 잘 맞는다 싶고 시즌 되면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유망주들의 여름 캠프 성격이었던 박신자컵이 올해는 국제대회로 달라졌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농구 6개 팀과 일본, 호주, 필리핀 등 10개 팀이 출전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치른 조별 예선 결과 청주 KB와 우리은행, 일본의 도요타 안텔롭스 등이 4강에 오르며 이번 주말 여자농구 한일전이 기대됩니다. 국제대회로 저희가 리그 자체를 격상을 시켜서 조금 박신자 선생님의 명성에 맞는 그런 큰 규모의 대회로 탈바꿈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4강부터 순위 결정전 그리고 결승까지 주말에 있으니까 많은 팬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67년 세계 여자농구대회의 준우승을 이끌며 동양인 최초로 여자농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박신자 여사는 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자신의 이름을 딴 대회를 지켜봤습니다. 또 오는 3일 우승 시상자로 다시 청주를 찾습니다. 다음에는 박신자가 아니라 다른 선수의 이름으로 컵을 할 수 있으면 제가 나중에라도 아주 기뻐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한편 여자 프로농구연맹은 지역 학생들을 위해 농구 프로그램을 열고 오는 4일에는 신인 선수 선발전을 청주에서 개최하는 등 지역 농구 붐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교총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 추모제를 개최합니다. 충북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다음 달 4일 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서희초교사 추모와 교권보호 입법을 촉구하는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행사는 학교 학부모 연합회와 초중등 교장 교감협의회 등 7개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이날 도교육청과 도내 11개 시군교육지원청에는 서희초교사 추모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립충북대와 교통대가 본격 통합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난 5월 통합을 공식화한 두 대학은 오늘 충북대학교에서 단계적 통합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통합 교명협의, 캠퍼스 재배치 및 특성화 등 5대 주요 원칙을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10월까지 논의한 뒤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증평구는 개청 2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미래 100년, 내일의 도시 증평을 미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